저는 4학년 된 아들 그리고 2학년 된 딸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그리고 교직 경력 17년 차 된 초등교사고요. 보통 저는 아침 8시가 되면 학교로 출근을 하는데요. 출근하는 그 학교길에 등교하는 아이들을 만납니다. 등교하는 아이들은 보통 이제 엄마랑 같이 아침에 학교에 오는데요. 이 아이들이 학교에 도착하면 엄마랑 헤어지죠. 그 헤어지는 장면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이들이 엄마랑 안 떨어지려고 합니다. 저 역시 두 아이 아빠로서 아이들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한 적이 많았습니다. 헤어질 때 쉽지 않더라고요. 떨어지는 게.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러셨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하교하는 오후가 되면 돌봄 교실로 가야 하는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집으로 가고 싶어서죠. 돌봄 교실에서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는데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다가 5시가 되면 1명, 2명 아빠나 엄마가 와서 아이들을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녁 8시쯤 되면 아이들이 거의 다 사라지고 마지막까지 1명, 2명이 남아있다가 그 아이들을 데리러 부모님이 오십니다. 아침 8시에 부모님이랑 떨어졌다가 저녁 8시에 헤어지는 거죠. 12시간 동안 학교가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돌봄 담당 교사들은 자기 반 아이들에 더해서 돌봄 교실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돌봄 아이들 간식도 챙겨주고요. 이 아이들 어떻게 돌보아줄지 프로그램 계획도 짜고 예산도 계획하고 집행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다 공문으로 처리가 돼요. 공문을 쓰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거든요. 저희는 공무원이니까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매일같이 자기 반 아이들도 챙겨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돌봄을 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돌봄을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교사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과연 아이들한테 온종일 돌봄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루 12시간 학교가 너희들을 잘 돌봐주겠다. 어때?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이들은 네, 좋아요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선생님 저 집에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할까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학교의 돌봄이 아니라 부모의 돌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부모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번에 부모가 노동시간을 줄여서 아이들이 양육 가능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는 사실 저희 교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돌봄교실 운영 주체는 학교가 아니라 지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아이들 돌봄에 필요한 능력 있는 분들을 직접 고용해서 아이들을 챙겨가는 거죠. 그리고 지역 내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마을이 학교가 되어주는 겁니다. 공공 일자리도 창출하고 아이들에게 보육 전문 인력을 통해서 지자체가 제공하는 안전한 환경에서 돌봐줄 수 있도록 학교가 아닌 다른 공간에서 아이들이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교사들은 자기 반 아이들 교육에 전념할 수 있으니 일석삼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아이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돌보아지고 교사들은 자기 반 아이들을 훨씬 더 잘 지도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으로 방과후 학교입니다. 2006년에 교육격차에서 사교육비 경감을 목표로 시행되었는데요. 이것도 역시 온전히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학교에서 1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강사 채용을 위해서 교사가 직접 공고도 하고 면접도 하고 근무태도 관리도 합니다. 방과후 수업 홍보도 교사가 하고요. 방과후 수업 만족도 조사도 교사가 하고 방과후 수업 신청 접수, 취소 접수, 신청비를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해서 각 가정마다 일일이 전화까지 교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과후 업무만 할까요? 아니요. 자기 반 아이들도 챙기고 있습니다. 수업도 하고 평가도 하고 학부모 상담도 하고 생활지도 하고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자기 반 아이들 놓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치고 있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방과후 업무는 분기마다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갑니다. 1년에 4번씩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이 업무가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법령이 없다는 거예요. 법에도 없는 일을 교사들이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KIPP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날리지 파워 프로그램이라는 학교인데요. 이 학교는 비용 대비 투자 대비 학업 성취가 높고 아이들이 인성이 우수하기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다른 학교와의 차이점은 딱 한 가지예요.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60% 이상 많았다는 겁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교사가 컴퓨터와 마주하는 시간이 아니라 아이들과 마주하는 시간이 60% 이상 많았다는 거죠. 우리나라 교사들은요, 수업보다 업무가 우선입니다. 저희는 공무원이니까요. 특히 방과후 업무는 민원이 많습니다. 자유수강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가계소득이 낮은 아이들한테 무료로 수강권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교사들이 온전히 책임을 져야 돼요. 교사들은 자기 반 아이들을 잘 챙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최근에는 방과후 학교 위탁업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업체가 해야 할 일을 교사 한두 명이 하고 있었던 거죠. 도봉구와 성남시가 올해 방과후 업무를 지자체가 가져가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학교가 장소를 제공하고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지자체가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지역 내 강사 인력 관리를 지자체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방과후 학교 위탁업체들이 강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수료 또는 임금 체납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방과후 업무로 교사들의 시선이 아이들로부터 흩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아이들에게 교사를 돌려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년 2회에 걸쳐서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신고하다가 가해 학생한테 걸릴까 봐 무기명으로 모든 학생이 반드시 이 검사에 응하도록, 이 조사에 응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거죠. 이 조사에 응한 비율이 학교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학교폭력 예방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교들은 학교폭력 예방 실태조사를 일주일에 2번, 아니 2주마다 한 번씩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문항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친구에게 맞은 적이 있나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검사에 응하는 나 자신을 제외한 모든 친구들이 다 가해자로 가정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걸 2주마다 한 번씩 아이들한테 응하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친구들이 한 말과 행동은 전부 다 학교 폭력인가 아닌가로만 평가되고 있는 거예요. 심리학의 프레임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 단어를 떠올리면 연관되는 단어들이 막 생각나는 거죠. 학교 폭력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아이들은 친구가 했던 말이나 행동이 폭력이라는 단어와 연결됩니다. 같은 반 아이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전부 다 학교 폭력과 연관 짓는다면 교사들은 어떻게 아이들한테 진정한 우정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을까요? 학교라는 글자에 그 힌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학교, 배울 학의 학교 교자인데요. 학교 교자는 나무 목자의 사귈 교자를 씁니다. 자연 속에서 친구와 사귀는 법을 배우는 공간이 학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매일 묻고 싶습니다. 오늘은 누가 너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니? 누가 너에게 먼저 인사를 걸어주었지? 누가 너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니? 라고 말입니다. 진정한 학교 폭력 예방은 아이들에게 우정을 가르치고 그걸 경험하고 느끼게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이들에게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인간을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를 학교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돌봐줄 부모를, 가르쳐줄 교사를, 함께 살아갈 친구를 만들어주는 공간이 학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모든 교사들이 바라는 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